예, 다음은 2장의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분류 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장애에 대한 분류, 이제 모형들의 발전을 받고, 자, 지금은 이제 이 질환에 대해서, 각각 세부 질환에 대해서 분류한 그런 단위들을 볼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이 질환을 분류해서 그걸 코드화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국제 분류 체계라고 하고, 말 그대로 국제, 모든 이 나라들이 하나의 공통된 그런 코드를 사용해서 질환을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음, 뭐 우리 같은 선진국은 이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이런 분류 체계들을 뭐 쉽게 접하고 또 쉽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좀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어를 쓰지 않는 뭐 그런 나라들까지도 이런 분류 체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는 이런 이 코드나 단어를 쓴다는 거는 좀 없지 않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 좀 나라별로 약간 이 이런 호- 공통된 분류 체계를 나는 쓰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쓰지 않겠다라는 뭐 나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 강제적으로 따라 하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2장에서 이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용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이 분류 체계는 국제적으로 건강 정보를 비교하고 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분류 체계는 어, 여러 인구 집단 간, 그러니까 이제 나라 간의 어떤 비교, 통계적으로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집단 간의 특성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용이죠, 통용.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똑같은 용어, 똑같은 코드화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질환을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제 분류 체계의 목적은 당연히 뭐 모든 세계의 그러한 인구의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어,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도메인으로 개념화시키고 프레임을 어떤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공통 언어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코드, 동일한 질환명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언어를 확립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데이터를 비교한다. 금방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건강 정보들을 비교하고 통계화 시켜서 전 세계의 어떤 인구의 그런 건강 지표들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고, 따라서 뭐 분류 단위의 세트를 제공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보건과 보건 체계에 관한 연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이런 국제 분류 체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국제 분류 체계 단위는 보건 시스템 전체를 통계 처리하는 데 이제 지원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류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류 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가지로 마련되었고, 최근에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이건 아직 뭐 공식화돼서 쓰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ICHI가 이제 최근에 발표되었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분류 체계를 지금 WHO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이제 이 상용화되지 않고요. 지금 베타 버전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WHO에서 국제 분류 단위로 전 세계에서 쓰라, 이걸 맞춰서 쓰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ICF는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는 좀 전에 봤고, 자, ICD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질병 사인 분류. 뭐 사인은 뭐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냥 국제 질병 분류로 짧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질병과 기타 건강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이제 이 통용화 시키기 위한 그런 분류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약어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이 질병이죠. 질병의 분류 체계다. 그래서 질병이나 증상, 상해와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한 분류 체계 코드화 시킨 거고, ICF는 뭐 좀 전에 봤듯이 기능 수행과 장애, 그리고 배경과 관련된 개인 또는 환경적인 요소가 담긴 그런 분류 체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세 번째로 분류 개발된 게 이제 개인의 건강, 기능 등의 평가, 개선, 유지, 촉진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해 수행되는 행동들. 그러니까 중재입니다. 중재. 이 중재 분류가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지금 계속 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ICHI고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그래서 이 질병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할 거냐에 대한 분류 체계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WHO에서는 국제 분류로 모든 회원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ICD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ICD는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병원에 가면 직접 바로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WHO 회원국에서 쓰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건 뭐 코드 다 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ICD라는 분류 체계를 우리나라에 쓰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이 코드화 되어 있는 건 바로 이 ICD 분류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는 걸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D는 인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질병 및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서 만들어진 표준 분류 규정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뭐 책에도 나오지만 1893년도에 처음으로 채택이 되고 1948년 뭐 6차 개정을 거쳐서 이제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ICD-10 버전이에요. 10.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2018년에 11 버전이 발표되고, 내년에는 이제 10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이제 이 11이 내년부터는 회원국에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ICD-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보시는 게 이 ICD 분류 목록들이에요. 자, 분류는 보면은 자,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이 되는 분류항은 1번 항목에서 3번 항목이
전신 질환과 관련된 그런 분류 체계고, 그리고 4번에서 14번 항목이 이제 해부학적 계통별 질병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에서 17번 항목이 분만, 이제 아기를 분만하는 거, 그 다음에 기형 신생아, 그러니까 즉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서의 그러한 분류 체계가 15에서 17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3번 항목을 보니까 M00에서 M99까지가 근육계통과 연결된 조직의 질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 쪽 물리치료와 관련된 그런 질병 분류 코드가 바로 13번에 해당되는 M,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경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면 뭐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십견은 우리가 질병 분류의 정확한 진단면이 아니고,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이 유착성 관절낭염의 ICD 번호는 M75예요. M75. M75번이 유착성 관절낭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M75 그러면 유착성 관절낭염이구나. 자, 이걸 이제 ICD라고 합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용해서 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ICD에 대한 검색 창이죠.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육착성 관절낭염, adhesive shoulder, 뭐 inflammation 이렇게 해서 육착성 관절낭염을 치면 코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코드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창을 활용해서 쓰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 버전이죠. 그래서 한글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여러분 ICD 치면 이 건강분류 체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앱으로도 됩니다. 앱도 ICD 앱도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쉽게 질병에 대한 코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CF입니다. 이 ICF는 우리가 금방 장애 분류 체계에서 뭐 설명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ICF고,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자, 이러한 정의들이,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자, 이러한 요소는 개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이러한 기능장애, 구조적인 장애,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ICF의 분류를 보면 신체 기능에 대한 분류, 활동과 참여에 대한 분류, 신체 구조에 대한 분류,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분류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ICF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쓰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가 제가 알기로 이제 의뢰를 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험회사도 역시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구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 분류 체계를 만들고, 결국은 이 분류 체계가 이제 의료계에서는 실제적인 인컴,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류 체계가 과학적으로 신뢰성이 있고, 또한 또 사용하기가 또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한번 이거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ICF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게 ICF 검색창이고요. 역시 앱에서 여러분 다운받아서 검색 앱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앱이네요. 예, 앱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영어 버전이다. WHO에 들어가면 이 ICF에 대한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이 한국 버전은 아직 좀 미비합니다. 이게 그 개인이 만든 앱들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전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ICF는 이렇게 이제 영어 버전으로 쓰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현재 개발되고 이제 수정 보완을 거치고 있는 세 번째 분류 체계, 국제 건강 중재 분류라는 겁니다. ICHI.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앞에 나왔듯이 통계 목적으로 활용이 됐지만 궁극적인 건 중재 분류라는 거죠. 중재. 그죠? 그래서 중재 분류를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공통적인 도구를 제공해서 개발되는 분류 체계인데 일단 여기서 핵심은 바로 중재 분류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 이때까지 쭉 내용을 봤겠지만 질병에 대한 분류, 질병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모형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ICD라는 질병의 분류 체계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중재 분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건강 중재 분류는 뭐 통계 목적이지만 더 핵심적인 요인은 건강 중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건강이나 기능, 건강 상태를 평가, 개선,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해 수행되는 행위들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ICHI는 보건체계 전체에 걸쳐서 수행되는 광범위한 중재를 포함하고 의료와 같은 1차 진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능 지원, 재활, 공중 보건에 대한 중재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그 베타 버전이 발표가 되고 현재 계속 뭐 베타 3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테스트하고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이제 자유롭게 이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채택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안에 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예, 중재고 1장에서 신체 계통에 대한 중재, 활동과 참여 영역에 대한 중재, 환경에 대한 중재, 건강 관련 행위에 대한 중재. 그러니까 뭐 핵심 뭐라고요? 예, 건강 중재에 대한 분류 체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그 인터넷으로 요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2019년에 베타2가 지금 버전이 나와 있네요. 예,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좀 활용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건강 국제 건강 분류 체계입니다. 주로 세계 보건기구에서 세 가지 지금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고 현재 쓰고 있는 거는 국제 질병 분류 ICD 그리고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ICF를 공고로 회원국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건강 중재 분류는 현재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회원국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질병의 분류, 장애의 분류, 그 다음에 중재의 분류 이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